때는 2003년 7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 26년간 절친한 친구로 지낸 두 남자가 링 위에서 마주했습니다. 한 명은 한국 복싱의 전설 박종팔, 다른 한 명은 그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중마고 이어필.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꿀물과 카스테라로 시작된 따뜻한 우정이 이날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977년 서울시 신인 복싱 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들급 결승전,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이어필은 가난한 헝그리 복서 박종팔에게 따뜻한 꿀물과 카스테라를 건넸습니다. 박종팔은 훗날 꿀물과 카스테라뿐 아니라 감동까지 먹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어필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두 사람은 그날부터 26년간 각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이어필은 박종팔을 상대로 2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어필이 빛이었고 박종팔은 그림자였죠.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종팔은 1977년 프로 데뷔 후 승승장구하며 IBF와 WBA 슈퍼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의 프로 전적은 53전 46승 39KO라는 화려한 기록을 자랑했죠. 한국 복싱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반면 이어필은 프로 복싱에서 박종팔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체육관 환경이 열악했고 헝그리 정신도 부족했으며 부상까지 겹쳐 2년 만에 글러브를 벗고 말았죠. 이어필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당시 종팔이는 나에게도 우상이었다. 부러웠다. 그렇게 이어필은 이종 격투기로 전향해서 11전 11승 11KO라는 무패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격투기는 마이너 스포츠였고 박종팔의 명성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죠. 26년간 두 사람은 호남 출신 동갑내기 친구로 지냈지만 술자리에서는 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어필, 아마 때 나한테 두 번 진 게 누구더라? 박종팔, 너 세계 챔피언이란 거 해봤냐? 주변 친구들은 정식으로 한판 붙어라 며 부추겼고 결국 2003년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된 것입니다. 2003년 당시 박종팔은 은퇴 후 사업 실패로 90억 원에 달했던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죠. 이어필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친선 경기니까 재미있게 해보자 며 대전료 1억 3천만 원을 제시했고 박종팔은 절친한 친구와의 훈훈한 이벤트 매치 정도로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15년 만에 링에 오르는 박종팔. 경기 직전까지도 이어필은 과거의 추억을 재현하듯 다시 꿀물과 카스테라를 챙겨줬습니다. 박종팔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필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경기 룰은 킥복싱 룰, 펀치와 킥이 모두 허용되는 입식 타격전이었습니다. 박종팔은 맨발로는 스텝이 잘 안 밟힌다며 복싱화를 고집했고 이어필은 가벼운 러닝화를 신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었습니다. 복싱화는 킥복싱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고 킥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모든 상황이 박종팔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종팔은 친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2003년 7월 17일 오후 3시 40분 장충체육관의 종이 울리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어필이 바로 오른발 로우킥을 날립니다. 박종팔의 왼쪽 허벅지에 제대로 꽂혀 들어갔는데요. 90kg에 가까운 박종팔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신선 경기라고 했는데 이어필이 진짜 제대로 공격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로우킥을 퍼붓는 이어필. 박종팔의 허벅지에 붉은 자국이 금세 올라오는데요. 복싱화를 신고 있어서 킥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도 이어필의 로우킥 공세가 계속됩니다. 박종팔의 왼쪽 다리 부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스텝이 완전히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이어필이 쓰러진 박종팔을 향해 추가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거 완전 반칙 아닌가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3라운드에서는 박종팔이 복싱 감각을 되찾습니다. 위력적인 잽과 좌우 훅을 날리면서 이어필을 제대로 공략하는데요. 몇 차례 클린히트가 들어가자 이어필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잠시나마 세계 챔피언 박종팔의 위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4라운드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이어필의 로우킥 공세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박종팔이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로프에 몸을 기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어필의 오른발 하이킥이 날아오는데요. 다행히 크게 빗나갔지만 박종팔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종팔이 글러브를 벗어던지며 경기를 포기합니다. 기권패였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가 끝난 후에 벌어졌습니다. 박종팔은 이어필의 세 차례 화해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선수 대기실로 사라져버렸죠. 이어필은 승리 후 도발적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룰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 자기도 모르게 무규칙 격투단체에서 하던 버릇이 나왔다. 26년간 이어진 친구 관계가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종팔은 경기 후 다리 골절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MRI 검사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고 8주간의 전치 치료와 세 차례의 관절경 수술이 필요한 중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박종팔은 스텝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요. 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어필에게 효피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정을 빙자해서 30년 지기를 사기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이 경기를 한국 격투기계의 흑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12년간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2013년 EBS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어필이 어렵게 사과했지만 박종팔은 진심 없는 사과라며 거부했어요. 진정한 화해는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필의 은퇴 경기 소식을 들은 박종팔이 12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어필, 너는 나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박종팔, 그랬어도 내가 내 친구인데 나는 당연히 내 편이다. 꼭 이겨라. 격투기로 어색해진 관계가 격투기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어요. 첫째, 스포츠에서 규칙 준수와 상대 존중의 중요성. 둘째, 우정과 경쟁의 경계선. 셋째, 진정한 우정은 승부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싱 vs 스틱복싱이라는 이종 격투기의 특성상 시스템적 차이는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어요. 현재 박종팔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건강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유튜브를 통해 복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현역급 핸드스피드를 과시하며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어요. 이어필은 2019년 61세의 나이에 다시 링에 올랐고 20년째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하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7일에 이 경기는 한국 격투기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로 기록되었습니다. 우정과 배신, 승부와 반칙, 몰락과 재기가 뒤얽힌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 드러나는 무대임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링 위의 승부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